대만과 중국의 긴장. 사실 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국과의 관계가 확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건 400년 전 해양 세력의 움직임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역을 금지당한 상인들, 바다로 도망친 병사들, 정복당한 세력의 후예들. 대만은 오랜 시간 역사의 파도에 이끌려온 사람들이 모인 섬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의 대만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멀리 돌아가 일본에서 시작됩니다. 과거 한국과 중국 해안을 약탈하던 일본 해적, 왜군은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지방 무장 세력, 즉 지역 영주들의 사병이었죠. 당시 일본은 중앙 통제가 약했고 영주들이 해적을 운영하며 바다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지방 세력을 단속하자 왜군은 점차 사라졌고 한국 해안에서도 피해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명나라는 해적을 막기 위해 해금령을 내려 주민들이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민간 무역도 금지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무역으로 생계를 잇던 상인들이 터전을 잃자 일본인을 앞세워 왜구로 위장하고 약탈에 나섭니다. 중국 해안에 출몰한 해적들 대부분은 사실 중국인이었습니다. 훗날 이렇게 활동하던 중국 상인 출신 해적 세력의 중심에는 정지룡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과 교류했고 일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 정성공을 낳습니다. 명나라가 청나라에 무너지자 부자는 바다에서 반청 복명을 외치며 명나라 부활을 꾀합니다. 하지만 참나라도 해금령을 실시해 바닷가 마을을 불태우고 정지룡 부자의 보급로를 끊습니다. 청은 정지룡을 회유해 투항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훗날 그는 결국 처형당합니다. 그러나 명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극단적으로 강했던 정성공은 아버지의 변절에도 굴하지 않고 남은 해산 세력을 이끌고 대만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격을 준비합니다. 당시 대만은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1662년 정성공은 그들을 몰아내고 섬을 장악합니다. 명나라 출신 난민, 해적 가족들, 병사들이 함께 정착했고 이들을 본성인이라 불렀습니다. 이 본성인 세력이 훗날 대만 민진당의 뿌리가 됩니다. 약 300년 뒤 1949년 중국 본토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치열한 내전이 벌어집니다. 결국 국민당은 본토에서 밀려나 대만으로 넘어옵니다. 이들은 외성인이라 불리며 대만의 또 다른 주류가 되었고 국민당의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대만에는 본성인과 외성인이 공존하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민진당과 국민당이라는 두 축이 형성됩니다. 온성인을 기반으로 한 민진당은 중국에 대한 향수가 없고 대만 독립을 지향합니다. 외성인 중심의 국민당은 언젠가 중국 본토를 다시 통일하겠다는 하나의 중국 노선을 유지합니다. 이 차이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국과의 관계도 크게 흔들립니다. 민진당이 집권하면 관계는 험악해지고 국민당이 집권하면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과거 명나라의 해금령으로 해적이 된 상인들, 청나라에 저항한 남명의 해상 세력, 그리고 공산당에 밀려 대만으로 넘어온 국민당. 이들이 모여 형성한 섬, 바로 대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대만과 중국 관계의 비밀입니다. 내일도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